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의 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일교차가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네요. 건조한 날씨 가운데 이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주말 휴일에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날이 다시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2018 동계올림픽의 유산이죠. 이 정선 가리왕산의 케이블카 운영이 다음 달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 이 정선 군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 내일이 농업인의 날이죠. 농업인들을 또 응원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그 현장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원주시가 원주몰 개편을 기념해서 이달 말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할인 행사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11월 1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전의 첫 번째 과제로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의 설립을 선정하고 정부의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 산업정책관을 면담하고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30억 원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설립을 추진 중인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는 국내 최초의 공공부문 공유형 반도체 교육기관으로 2031년까지 강원도 내에서 10,000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7일 시행되는 가운데 강원도 내 학생 확진자가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에 발생했던 도내 학생 확진자는 898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185명 증가하면서 최근 한 달간 학생 확진자가 매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에 또다시 미분양 사태가 올지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집계한 올해 10월 기준 지역의 미준공 신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079세대에 달하고 있고 또 최근에 분양한 두 곳의 신규 아파트 미분양 물량으로 미분양 관리 지역의 지정 요건인 500세대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 지난해 대비 올해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주춤하고 있고 또 향후에 총 10,000세대를 넘는 신규 아파트 계획 등 공급 과잉까지 예상되고 있어 원주가 또다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018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경기가 개최되었던 가리왕산 올림픽 유산이기도 한데요. 자, 이곳에 곤돌라 시설을 지역의 관광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이 준비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서요, 내년부터 정상 운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최승준 정상 군수 연결해서요, 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상 군수 최승준입니다. 네네. 네. 자, 정상 가리왕산에 설치된 케이블카 이제 12월 다음 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 운영이 되고 네. 내년 1월부터 이제 정상 운영한다 들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그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또 활용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을 시작하게 된 취지 또 네.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서의 좀 의미 좀 네.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1998년 그 무렵부터 이제 유치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도민들이 3번에 걸쳐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환이 있었고 어렵게 유치한 또 올림픽인데 성공적으로 또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인들이 아주 찬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평화올림픽으로서 그런 기념할 만한 그런 올림픽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선 지역의 유일한 올림픽 이거 유산이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는 환경단체나 일부 국민들이 가리왕산의 산림 훼손에 대해서 환경 훼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서 갈등이 좀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한 3년간에 걸쳐서 어렵게 이제 합의를 거쳐가지고 곤도라를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올림픽 유산으로서 잘 보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전체 운행 거리가 3.5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 스키 스로프 길이가 3.5km 정도 되기 때문에요. 곤도라 길이도 그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곤도라 뭐 케이블카라 그러죠. 거기 한 60대 정도가 운행을 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 공사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상부에 탑승장을 새로 만들고 또 하부에도 승하차장 겸 이제 탑승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부에는 이제 곤도라 타고 올라가시면은 탐방을 할 수 있는 데크 탐방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시설도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비가 한 75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네, 이제 이달 한 중순경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을 맞춘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가능하고요. 현재 공정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시범 운행 다음 달 1일부터인데 일단은 정선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시범 운영 일정 또 정상 운영 일정은 현재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이제 이달 중순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검을 시범 탑승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통해서 안전함을 이제 다 확인한 이후에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 정선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무료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내년하고 24년도 이 2년만 운영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정말 그 올림픽 유산으로 또 활용해서 또 예산까지 투입해서 만든 관광 자원 아니겠습니까? 또 올림픽 유산이기도 하고요. 2년 운행만 하기로 한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당초 이제 3년이죠. 금년 1월 1일부터 개장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경기 시설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곤도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부에 탑승장도 없고요. 선수들이 그대로 그냥 노출된 상태로 경기만 치르던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곤도라 시설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또 산림청이나 인허가 과정도 필요하고 해서 준비 기간이 한 1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년 한 5월쯤 돼야지 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속된 3년 기간 중에서 1년 6개월이 이제 잠식이 되고 잔여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많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1년 6개월 동안 잘 운영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 시설이 올림픽 유산으로서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지방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어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설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또 이 곤도라 시설을 통해서 산림 생태 환경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보건 과정도 잘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안심하게 그 시설을 믿고 이제 승인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그 유관 기관과의 그 협의 내용이 2024년도 말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만은
뭐 연장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단정적으로 2024년 말까지 하고 이제 종료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2024년 이후에 그 이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 또 가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네. 운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유보된 것이죠. 그게 이제 단정적으로 2024년까지만 운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2024년도까지 그러면 성적표를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잘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대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네. 주변에 정선은 이제 그 아름다운 곳이 많고 관광지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 국보로 승격된 정암사의 수마누탑 비롯해서 정선 5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병방치 스카이워크 또 지바이어 레일바이크 그 안에 요즘 뜨고 있는 18번가 마을정원 같은 또 강원랜드도 있고 그래서 연간 정선군에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존의 그 관광지하고 연계 관광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리왕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네. 풍경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옛날 우리 선인들이 벽파령이라고 했습니다. 푸를 벽자를 써가지고 산 정상에서 보면은 마치 푸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겹겹이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가리왕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 말로서는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특이한 경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계절 아름답거든요. 눈이 오면 또 설경이 멋있고, 가을엔 단풍이 좋고. 또 봄, 여름엔 그 푸른 이제 벽파령의 그런 경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운해가 발 아래로 정말 그림같이 깔려져 있고, 또 일몰 광경도 또한 경관이 아주 장관이고요. 네. 네, 다 이루 말씀으로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개장하면은 PD님도 꼭 한번 좀 다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네. 그 민둥산도 가봐야 되겠고 갈 곳이 많습니다. 네. 예. 이게 또 탑승권이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가 또 이게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쯤 어떻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전국의 사례도 다 이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일반인은 이제 10,000원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노약자나 어르신, 장애인 이런 분들은 또 5,000원으로 할인해서 하고요. 우리 정선 군민은 5,000원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관광객은 또 1,000원씩 이렇게 DC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원도민 할인은 없습니까? 그 부분 아직 일단 국민만 했는데 도민한테도 아마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도민으로서 꼭 적용시키길 기대하면서요. 예. 내년에 한번 꼭 방문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진 정선 군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내일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 친환경 농산물 구매 인증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이벤트 행사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가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일인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인데요.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가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친환경 농업을 응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캠페인입니다. 농업은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산업인데요. 우리 모두가 느낄 만큼 기후변화로 인해 땅과 물의 변화로 농업을 이어가기 위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왜 중요한지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고 인증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정주리 간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마크인 유기농 무농약 인증 표시 제품은 생각보다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 이벤트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원주 시민들이 친환경 인증 마크 제품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도가 생긴 배경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 거래가 편리하다 보니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 친환경 인증 마크 표시 제품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인 로컬 푸드를 구매하는 것 또한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원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니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 푸드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물의 의미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캠페인 참여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고 이 구입한 제품의 영수증 사진을 인증하면 되는데요. 우선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이나 무농약 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말합니다. 정부는 농산물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한 농산물의 선별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대형마트에 가면 이 친환경 농산물 코너가 마련된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증 마크가 붙은 친환경 농산물을 사면 되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11월 한 달 동안 운영이 됩니다. 친환경 유역 통합 관리센터를 검색해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이 친환경 농산물 구매 인증 이벤트 배너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제품과 또 구매 내역이 찍힌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데 아직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연락을 하시면 접수를 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잘 가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을 먹음으로써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안 그래도 외국산 밀이랑 이런 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덩달아서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힘들었는데 점점 더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사줘야 농부들도 또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한 달 동안 친환경 농산품 인증 이벤트에 참여한 접수자 중에 150명을 추첨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쌀 2kg를 비롯해서 여러 농산물이 후보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자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굳이 구입하지 않던 분들도 좋은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친숙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 만들기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몰 개편 기념으로요. 이달 말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잘만 고르시면요. 최대 80%의 할인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말이 있죠. 이건 꼭 사야 돼. 정말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원주시청의 백연순 기업 지원 일자리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원주몰이 2013년에 오픈을 했고 이번에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원주몰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네. 원주몰은요, 원주시 공식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2013년부터 오픈해서 현재 9년째 운영 중이고요. 판매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착한 쇼핑몰입니다. 원주몰에 입점을 신청하신 뒤에 선정이 되면 기업의 자체 쇼핑몰 구축, 상세 페이지 디자인 지원, 카드 결제 시스템 탑재 등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원받아 편리하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서요. 온라인 채널의 판매를 고민하시는 기업이시라면 종합적인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원주몰 및 강원도몰 같은 오픈마켓에도 입점해서 마케팅적으로도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그 몇 개의 업체 정도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고요. 또 판매하는 그 제품들 주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현재 원주몰의 회원수는 38,255명입니다. 지난해 25,939명이었는데요. 48% 정도 증가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몰에서는 원주시 향토 음식과 특산물인 치악산 한우, 큰송이 버섯, 황골조청, 감자떡, 옹심이 등 다양한 원주 기업들의 제품들이 올라와 있고요. 올해 가장 판매가 많았던 제품들은 황골 갱력과 된장 막장 등의 장류와 강원도 토속 음식인 감자떡, 옹심이, 그리고 또 한돈 명인이 만드는 돈가스, 선물용으로 좋은 들기름 세트 등이 인기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회원분들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원주 시민 10명 중에 1명꼴로 가입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개편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점들의 네네. 변화가 있는 거였습니까? 저희 이번에 그 쇼핑몰 개편은요, 그 노후된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 반응형 스캔을 통해서 PC 이외의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 등에서도 편하게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신한 원주몰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서 원주몰을 검색하셔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일종의 집들인가요? 이달 말까지 이 개편을 기념한 특별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좀 할인 행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는 10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기간을 맞아서 원주몰에서 전 제품 50% 할인 쿠폰을 발행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지난주에 금요일 발행을 끝으로 전부 소진이 되었어요. 예. 현재는 원주시 식품 제조기업 중에 우수 상품들을 선정해서 기획전을 별도 운영 중에 있고요. 해당 기획전의 제품들을 30% 할인 받아보실 수 있는 할인 쿠폰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마다 원주몰과 강원도몰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발행에 또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여러 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하기로는 이 50% 할인 쿠폰과 또 30% 할인 쿠폰을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또 고르시면은 또 선착순으로 이 상품권을 받으면은 80% 할인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그랬는데 50%는 이미 소진되었군요. 네네네, 소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0% 이게 할인 쿠폰은 그럼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네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선착순으로요. 네, 예. 네네. 이 식품 위주로 이제 이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원주몰에 등록돼 있는 그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우수 상품들을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30% 세일 하시는 데는 식품 제조 기업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식품 위주로 이번에 쿠폰 발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평소에 좀 어떤 제품들이 이 원주몰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사랑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원주시 향토 음식 중에 그 황골 갱렵, 그다음에 된장 막장, 그다음에 강원도 향토 음식인 감자떡과 옹심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용으로 좋은 들기름 세트 등이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원주 농가와 중소기업이 생산한 농특산물, 가공식품 또 생활용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그 판매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역과 기업이 모두 상승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3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 좀 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원주몰 이용하셔서요. 좀 더 또 활성화되고 이 시장은 정말 막 그 많은 분들이
복작복작해야 돼야 이제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앞으로 좀 더 이제 번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의 백연순 기업 지원 일자리 과장이었고요. 자, 오늘 11월 10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